얼레벌레 시간에 떠밀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란 인간이 깊이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 고민도 그만큼 얕은 인간이라 그런 건데요. 저 고등학생 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한 언니 집에 얹혀 25살까지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짐덩이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해심 넓은 착한 형부는 제가 같이 사는 것을 흔쾌히 수락했는데 언니가 근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거라 어릴 적부터 봐온 사이라서 형부라기보단 오빠 같은 관계였습니다. 물론 간간히 사돈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저도 돈 벌어서 할머니께 못다한 효도 내지 눈칫밥 푼답시고 좀 사나르며 버텼습니다. 사실 언니 형부와 같이 지내면서 느낀 게 정말 내 좋은 사람, 특히 내 마음과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형부는 정말 착했습니다. 껄렁껄렁해 보이는 오빠들과 달리 우리 형부는 사람이 진솔하달까.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인가 다른 남자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희영이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중에 뭐가 맛있었어? 아, 그거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오빠가 그거 잘하는 가게 데리고 갈게. 먹고 싶으다 혼자 침 흘리지 말고 말해두면 오빠가 틈틈이 사줄 테니까. 모르는 사람이 특히나 남자가 사준다면 절대 받아먹지 마. 알았지? 못된 놈들 많어. 항상 조심해야 돼. 안 그래도 할머니 힘드신데 괜시리 걱정 끼치지 말고 오빠한테나 언니한테나 말해. 그래서 이것 봐라. 김 좋아하지? 오빠네 엄마가 어제 들기름에 김 구웠거든. 그래서 우리 희영이 주려고 가져왔지롱. 안 자른 김 좋아하길래 통으로 가져왔으니까 이건 언니 주지 말고 뒀다가 먹어. 그나저나 젤로 중요한 거 누가 괴롭히고 그럼 오빠한테 바로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못돼 처먹은 애들 있잖아. 왜 할머니랑 산다고 놀이도 안 끼워주고 속닥거리는 것들. 시무룩하니 코 빠뜨리지 말고 나한테 일러. 언니가 가봤자 소리나 빽빽 지르다 머리끄댕이나 잡지. 영 뽀대 안 나지. 이 오빠가 척 가서 눈빛으로 제압한 후에 충분히 알아듣게 무섭게 협박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오빠 아는 무서운 형 아들 죄 데리고 가서 겁줄 테니까. 형식이 오빠 알지? 그럼 됐어. 아, 참 날씨 좋다. 아이스크림 먹기 딱 좋은 날씨인데 갈까? 희영이 좋아하는 메로나 먹자. 메로나. 뭐? 어버달라고? 큰일 날 소리 한다. 희영이도 이제 국민학교 고학년인데 어디 말만한 여자가 남자 등에 업혀. 걸어가. 나도 안 돼. 손잡고 가. 싫으면 말고. 말은 이렇게 해도 범생이 중에 범생이인 형부는 아는 친구나 형도 다 형부처럼 동글동글 악이란 없는 사람들이라 믿음직스럽지는 않은데 친구 중에 굉장히 무섭게 생긴 덩치 오빠가 있어 믿고 까불며 하는 말입니다. 그 오빠는 중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맨날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다는데 키도 덩치도 또래보다 훌쩍 커서 어른 같고 하필 여드름까지 폭발해서 인상이 좋지 않은데 엄청 순해서 나 과자 사달라면 주머니 푹 찔러 있는 돈 탈탈 털어 사주는 오빠랍니다. 저번에는 1,000원 있어서 그만큼 골라도 되지 하고 과자 고르고 있는데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마음 바뀐 줄 알고 뭘 내려놔야 하나 고민하며 뒤돌아봤더니 뒷주머니에 들어있었다며 2,000원 펼쳐들며 씩 웃는 바보 같은 형식 오빠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건데 그 오빠를 잘 아는 저야 안 무섭지만 처음 보는 애들은 분명 겁먹을 것이다 싶은 게죠. 형부네는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 동글동글 사이도 좋고 가끔 오빠나 오빠 형제들 생일이라고 초대받아서 가면 딱히 부자는 아니라도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는 분위기라 언니를 이 집에 시집 보내도 되겠구나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언니는 둘이 결혼할 거냐 물으면 펄펄 뛰면서도 다른 남자가 말 걸면 저 애인 있어요 하고 쳐냈으니 속으로 자기도 남편감으로 점 찍은 게죠.
결혼하고 나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었다고 하는 오빠네 부모님처럼 다들 동글동글한 웃음으로 많이 먹어라 하면서 절대로 할머니 말 잘 들어라, 너희 키운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없이 우리 가는 길에 슬그머니 음식 챙기시는 분들이니 자식들도 다 성품이 좋고 퍼주기 좋아합니다. 할머니 가시고 가슴이 뻥 뚫린 듯한 저도 드디어 언니가 시집 간다는 소리에 드디어 어른들 볼 면목이 생겼구만 한숨을 쉬었으니 다들 둘이 결혼한 줄 알고 밤에 각자 집에 가는 길에 마주친 사람들이 하나같이 싸웠냐고 묻는 마당에 할머니 영정사진까지 든 오빠와 결혼을 안 하며 어디로 간단 말인가 싶었던 것이죠. 저는 또래에게 애늙은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예의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라 어차피 할 것 구설수 오르지 않고 떳떳하게 얼른 결혼하길 바랬는데 언니는 또 시집갈 미천 버느라 미적거렸다는구만요. 사실 저 역시 언니처럼 사귄 지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형부처럼 다정한데 엄청 부잣집 도련님인 이 녀석은 초등학교 적부터 친구인데 저를 죽자사자 따라다니며 저 없이는 못 사는 놈입니다. 아무튼 남자친구 말로는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데 저에게 반했다나 뭐라나 하며 해준 얘기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언젠가 이 녀석이 소풍 때나 먹는 귀한 삶은 달걀을 몇 개 가져와서는 흰자만 먹고 노른자는 버릴 거라며 놔둔 겁니다. 애들 모두가 군침 흘리며 눈독 들이면서도 이 부잣집 도련님에게 무시당할까봐 차마 달라고 못하고 눈치 보고 있던 모양인데 애들하고 놀다가 문득 눈을 돌려 발견한 제가 노른자 3개 덩그러니 놓고서 또 다른 달걀을 까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이거 먹을 거냐 물으니 퍽퍽해서 안 먹고 버릴 거라는 소리에 그럼 내가 먹어도 될까 물어보니 그러라길래 입을 왕 벌리고 입에 하나를 쏙 집어넣었죠. 너는 어떻게 이걸 버릴 생각을 해? 너네 엄마가 알면 혼난다 정말. 노른자가 왜 노른자인데 좋은 데를 노른자라고 하잖아. 그만큼 달걀에서 최고로 좋은 거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아, 고소해.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단 말이야. 퍽퍽하면 물 마시면 되지. 난 흰자는 비려서 별로더라. 에휴, 먹을 줄도 모르는 자식. 근데 무슨 달걀을 이렇게 많이 삶아왔어?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데. 게다가 후라이도 아니고 삶기까지. 너희 집 양계장해? 아니 내가 하도 편식해서 키크라고 사줬어. 그런데 목 안 맥혀?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 우유도 마셔. 와, 나는 노른자 싫은데 희영이 너는 노른자도 엄청 잘 먹는구나. 다음에도 주면 먹을 수 있어? 아니 버린다기보다는 나눠 먹는 거지. 너하고 나하고 이것도 나눠 먹고 다른 것도 나눠 먹고. 내가 다음부턴 예쁘게 깨끗하게 잘 깔게. 엉망으로 까서 여기가 뭉개졌다. 미안해. 4개째 깐 달걀을 통째로 건네주기에 넌 흰자만 먹는다며 하고 거절하니 눈에서 하트가 뿅뿅 하는데 그때까지 그냥 허여멀건한 줄로만 알던 녀석이 엄청난 부잣집 도련님인 걸 안 것은 며칠 후 가정환경조사 어쩌고 할 적이었습니다. 집에 TV나 전축, 냉장고 뭐뭐 있는 사람 손들라는데 피아노에 자동차 있는 집에도 손을 들자 쟤네 집엔 운전기사도 있어요. 하나이가 말한 것이죠. 그 소리에 거리감이 확 느껴졌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매점 가자면서 제 손을 척 잡기에 봉 잡았구나 하고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인 규석이는 통도 커서 과자를 사면 반을 뚝 갈라 저를 주는데 절대로 한 봉지를 들려주는 법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이 나눠 먹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과자가 2봉지 있어도 너 하나 나 하나씩 따로 들고 먹는 것보단 한 봉지를 너랑 나랑 나눠 먹는 게 좋은 거야. 우리가 달걀 하나를 너는 노른자 나는 흰자 먹는 것처럼. 희영이 너가 노른자 먹어준다고 할 적에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 나는 누가 내 것에 손대는 거 싫어하지만 너하고는 그럴 수 있어. 넌 천사니까. 피아노하고 자동차? 그건 내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가 우리 아빠한테 받아내서 너 줄게. 왜? 그게 갖고 싶어?
하고 웃는데 앞니가 빠져서 실없이 보이긴 했지만 저도 빠져있으니 피장파장해 하는 말이 나름 논리적인데다 제 평생 언제 이런 부잣집 녀석과 어울릴 수 있을까 싶어 얌전히 따랐습니다. 잘 키우면 형부 버금갈 내 편이 되어주겠다 싶었던 것인데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인기 1순위였던 이 녀석이 나름 의리 있게 곧 죽어도 희영이를 부르짖는 의리까지 겸비하고 있음을 안 후론 저도 다른 생각 안 하고 녀석만을 가슴에 담았지요. 물론 시련이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목이 아프고 얼굴에 뭐가 났다며 만나자는 약속도 근 한 달을 거절하던 녀석이 무척 질이 안 좋은, 그러니까 가방에 든 손을 어깨에 걸치고 쫙 달라붙는 교복을 해가지고선 다이아몬드 스텝 밟으며 침을 탁탁 뱉는 한 무리에 섞여 지나는 걸 봤던 것이었죠. 뽀얀 얼굴이 시커먼 애들 사이에 동동 떠밀려서 발견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셔츠도 풀어헤치고 넥타이까지 헐렁하게 맨 규석이는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그 껄렁한 패거리들은 무슨 사이인지 몰라도 규석이를 어려워하는 눈치였는데 그들 지나갈 적엔 눈살 찌푸리던 여자애들이 규석이에게 시선이 딱 꽂히는 것을 보면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못난이들이 규석이를 낚는 미끼로 쓰고 있던 것이죠. 물론 본 적은 없지만 얘네 엄마가 알면 가만히 둘 것 같지도 않아 말려보려고 했는데 규석이는 뭘 잘못 먹었는지 안 어울리는 소리를 하며 저를 기함하게 했습니다. 희영아, 사나이의 세계를 모르면 그냥 얌전히 지켜보면 돼. 네가 남자를 알아? 남자의 의리, 우정, 그리고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아냔 말이야. 나도 새님 소리 그만 들을란다. 있다고 가졌다고 그리고 공부 조금 한다는 이유로 세상에 이 사나이 김규석이를 너무 물로 본단 말이지. 걔들은 영 걸들이 안 따른다고 고민 중인데 동지야. 물론 좀 거칠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 맘보다 더 거칠겠냐? 희영이 네가 날 순한 사슴으로 본 모양인데 너도 잘못한 거야. 과보호당해서 몰랐지만 나는 실은 하이에나 늑대과였던 거지. 나는 거친 파도처럼 기회만 있으면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추호의 두려움 없이 냅다 바위에 몸 던질 수 있는 놈이다 이거야. 왜 부잣집 자식이라고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돼? 나는 부잣집 망나니가 될 거야. 그리고 이거 봤지? 얼굴에 뭐 나는 거. 이젠 나도 더 이상 어리지 않어. 곧 산적처럼 온몸에 털 부숭부숭 나겠지. 면도도 시작할 나이고 말이야. 여자인 희영이 너와 나는 갈 길이 달라. 평행선을 걷다가 어느 날 만나긴 하겠지만 아마 여자인 너는 남자인 나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걱정 마. 너뿐 아니라 이 세상이 모두 그러니까 원망 안 해. 어차피 내 말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놈들이라 무서울 것은 없지만 정 거슬리면 애들하고 있을 적에는 나 아는 척 안 해도 돼. 지금처럼 내가 찾아오지 뭐. 그게 내 여자에 대한 남자의 배려 아니겠어.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시간 나면 또 들릴게. 사춘기를 정통으로 맞은 규석이는 골골대는 이상한 목소리로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는 돌아서서 이소룡처럼 아오 하고 괴상한 포효를 하고 애들 만난다고 가는 꼴을 보며 그럼 그렇지 내 복에 무슨 형부 같은 남자를 낚나 현실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이상해진 규석이는 또 혼자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본 모습을 찾았는데 어느 날 계란 노른자를 한 보따리 가져와서는 투덜거리면서 쉰소리를 잔뜩 하던 중이었죠. 희영아, 내가 너 주려고 계란 먹느라 죽을 뻔했다. 이런 남자 어딨냐? 나 몸에서 닭 냄새 나 지금. 맡아봐. 아니 맡지마. 이미지 상하지. 너는 싫어라 하지만 내가 그 녀석들하고 다니면 남자가 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자고로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할 적에는 좋아하는 거 갖다 바치는 거란다. 그래 내가 너 주려고 계란 한 판 삶을 해서 또 노른자만 쏙 빼오면 너한테 음식 낭비한다고 혼날까봐 알뜰하게 다 먹었어. 나는 버린 걸 너 먹일 수 없잖아. 내가 이만큼 희영이 널 생각한다. 이건 알아줘야 한다. 한 6개부터 물렸는데 그걸 참고 꾸역꾸역 먹었는데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싶더라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했대? 그냥 계란 가져다 주면 될 것을. 나 흰자도 먹어.
계란이 규석이 너 거라 너 먹고 버릴 거라면 내가 먹는다는 소리였지 그렇다고 흰자를 안 먹진 않아. 너 꼭 바보 둔팅이 아들 같아. 엄마가 생선살 자식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나는 머리가 좋다 꼬리가 좋다 하면서 꼬리 지느러미 먹잖아. 눈치 없고 멍충한 애는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선 결혼해서 자기 아내가 중간 토막 덜어주면 우리 엄만 머리 좋아해 하면서 바꿔 덜어준다더니 규석이 너도 극과네. 그래서 나 주려고 꾸역꾸역 계란 한 판을 다 먹었어? 이걸 귀엽다고 해야 하나 멍청하다고 해야 하나 모르겠다. 아휴, 암튼 고마워. 그 마음 과연 사나이네. 갑자기 달걀 냄새 훅 온다며 돌아간 규석이는 깊은 생각 끝에 놈들하고 결별하고 안 어울리는 사나이 짓을 멈추었으니 초등학교 때부터 철이 들어있는 진정하게 사랑하는 법을 아는 저는 저를 따르겠다는 것이었죠. 말로는 흰자도 먹을 수 있는 제가 그동안 자기 먹이려고 양보해왔던 거 아니냐며 감격해하는 저한테 뭐 해줄까 묻자 노른자 좋아한다며 한 판 먹고 남겨 가져다 주려고 했다는 놈들이 쓰잘데기 없는 놈인 걸 그제야 알았답니다. 다시 순두부처럼 야들야들하게 돌아온 규석이는 변성기가 시작하나 했다. 바로 끝나고 산적처럼 복슬한 수염은커녕 솜털 몇 개가 굵어져 드문드문 나서 면도도 필요 없이 쪽집게로 뽑으면 한 달 동안 뽀얀 공주님 중에 공주님 시절을 거쳐 샤프한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자라곤 젖뿐인 지고지순한 순정 도련님으로 잘 자랐습니다. 가정사 차이는 나지만 서로 우리는 둘이 결혼할 수밖에 없겠다. 당연히 서로의 짝으로 여겼는데 어쨌든 남들이 시금치니 뭐니 치 떠는 시댁이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해 형부 덕에 오히려 인식이 좋았던 저는 일찍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규석이가 방위로 복무했기 때문에 일생 헤어지지 않았던 우리는 규석이 대학 졸업할 무렵 이미 사귄 지 20년 된 장기 커플이었지만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규석이와 의견이 같았던 저는 회사 다니면서 슬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형부네처럼 화기애애한 가족을 이루자는 제 로망은 TV 드라마에서는 며느리를 못살게 굽는 시댁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시집살이를 한다는 직장 언니들의 말에 생각만큼 녹록한 모양이 아니구나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저는 꼭 그런 곳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게다가 규석이네는 다를 거라며 애써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바로 우리 언니가 행복한 결혼에 화기애애한 시댁을 갖고 있으니 언니처럼 오래 연애한 저 역시도 행운이 따를 거라 생각을 했죠. 누구보다 일찍 결혼을 하고 살고 싶었던 저는 어쨌든 규석이 졸업 후 바로 결혼을 결심했는데 언니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언니는 시댁 식구들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저는 오직 규석이 하나뿐이었던 것 말이죠. 사실 규석이가 워낙 여자에 관심이 없고 등한시해서 그 집에선 여자친구가 있나 없나 묻지 않을 정도로 당연히 없는 존재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은 어른들이 친척 결혼으로 집이 비어서 살짝 놀러갔을 뿐 규석이나 제가 사귄다는 말을 굳이 하지도 않았고 인사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우리 집 사정 때문이었는데 괜시리 알려봐야 저랑 놀지 말란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규석이네에게는 비밀 아닌 비밀로 사귀면서도 우리 집에서는 언니나 형부 그리고 할머니 살아생전 사위 대우하며 제 짝으로 기정사실하며 지냈습니다. 규석이는 언뜻 보기에도 여리고 이리저리 흔들릴 것 같지만 한 번 먹은 마음은 좀처럼 바꾸지 않는 의외의 도련님 똥꼬집을 가진 나이로 그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시키지 않아도 저 주겠다고 챙겨오는 자상한 형북과 남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상남자 놀이하다 큰 깨달음을 얻은 후론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저를 잘 챙겨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제 배에 넣을 것을
지 뱃속에 넣는 것처럼 여기는 아빠새 같은 규석이를 저는 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자로 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데이트하다가 규석이 어머니께 딱 걸려버린 겁니다. 말로만 듣던 아가씨를 이제야 만나네. 우리 규석이가 여자인 통 관심이 없는 앤 줄 알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임자 있는 몸이라서 깜짝 놀랐는데 똑 부러지고 또 재밌고 밝다고 자기는 한 여자뿐이라서 엄청 궁금했는데 생긴 것이 참 듣던 것보단 참하네. 나는 무슨 코미디언인가 했었는데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면서요. 먹으랄 때는 싫다더니 어느 날부터 달걀 노래를 부르더니 아가씨 준다고 그런 거였더라고. 내 덕분에 달걀 엄청 삶았어요. 이러지 말고 저기 들어가서 얘기하죠. 규석이한테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니 아가씨 본인에게 직접 들어야지 뭐. 규석이는 안절부절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제가 이미 어머니께 손이 잡혀버려서 쫓아 들어가서 묻는 바람에 꼬박꼬박 대답을 했는데 조실부모하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 지금은 결혼한 언니 집에서 같이 산다는 말에 혀를 쯧쯧 차시며 얼른 결혼해야겠다. 딱히 거슬리는 기색이 없으셔서 저는 좋은 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래된 사이인 거 아셔서 반쯤 포기 상태인가 했는데 그렇게 규석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만난 돈가스를 사주시고 먼저 자리를 뜨시면서도 기분 좋게 제 손을 꼭 잡고 조만간 집에 와서 할머니와 아버지께 인사드리라고 선선하게 일러주시고 가셔서 더욱 그러했죠. 요즘에는 시어머니 소리만 나와도 얼굴 찌푸리고 선 긋는 아가씨들 많다는데 밝고 대담하게 묻는 소리에 말도 잘한다고 칭찬까지 하시며 규석이가 여자 보는 눈 있다던 어머니는 앞으로 자기를 엄마다 생각하라는 고마운 말씀까지 하고 가셨는데 그날 이후부터 애가 비리비리 물도 잘 못 먹고 저를 만나도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희영이도 우리 집에 인사 안 시킨 게 이유가 있어. 우리 집이 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화목하지가 않아. 할머니하고 엄마. 우리 부모님 결혼하실 때 우여곡절이 많았거든. 아무튼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점찍은 좋은 혼처자리하고 거의 결혼이 확실해질 무렵에 어머니가 나타났고 아버지가 결혼에 대한 압박감 뭐 그런 걸로 마음을 주셨나봐. 왜 그런 거 있잖아. 갑작스럽게 결혼 앞두고 이 선택이 옳은 건가 뭐 그런. 순간적으로 재력 좋고 가문 좋은 집과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아닌가 하는 거부감이 들었던 찰나에 가난한 어머니 보고 마음 흔들리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할머니가 엄마를 안 좋아하셔. 다 된 밥에 재 빠뜨렸다고. 그 덕에 결혼 엎어진 여자분은 똑똑해서 좋아하셨다거든. 어머니는 당시 그냥 고졸의 시골에서 상경한 촌아가씨라 사업하는 아버지 보필할 센스도 없다고 엄청 반대하셨어. 엄마는 그걸 가난해서라고 생각하고. 결국 할머니는 결혼을 시키고도 냉랭한데 아버지는 워낙 바쁘신데다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대단한 사랑이라기보단 이런저런 사회적인 반감에 선택하신 거라 못 버티거든 나가라 하는 식이야. 물론 두 분 사이는 좋으시지만 그냥 남들처럼 특별히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티격태격 하시고 나름 각자 불만 가지고 그렇게 사셔. 할머니는 나한테는 엄청 좋고 다정하신데 엄마한테는 아직도 불만이 많으셔. 통 배우려고 안 한다고. 처음에 반대할 적에 가장 크게 지적한 이유였다시거든. 있고 없고보다 사업하는 남자 뒷바라지하고 내조하는 기술이나 인맥 이런 부분이 못마땅해서 반대한 건데